네,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했었던 거는 인버스 펑션 티오렘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던 역함수가 언제 존재하는지, 그리고 역함수가 존재했을 때 그 역함수가 가지는 성질이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다시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는 우선은 결과를 당연히 잘 알아야겠죠. 결과는 fx가 연속이고 strictly increasing 할 때 결과는 첫 번째로 당연히 인버스 펑션이 존재한다는 거. 인버스 펑션이 잘 존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버스 펑션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인버스 펑션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도 얘기를 해주는데 첫 번째로는 strictly increasing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연속이다 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을 다 증명을 할 텐데 우선 strictly increasing을 증명하라고 하면은 뭐 어떤 걸 증명해야 되는지 알고 있죠. 왜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뭐 이렇게 뭐 y0가 y1보다 크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함수가 이거니까 뭐 이런 걸 보이면 된다. 그리고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하는 것도, 연속이라는 거는 로컬한 정의인데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구간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연속인 걸 보이면 된다. 뭐 우리가 실제로 뭐 그렇게 증명을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연속이라는 거를 보이려면은 이제 그렇게 보이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의를 잘 이용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리를 이용하면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제일 이제 뭘 증명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있다면은 뭐 굳이 하나 꼽아 보면은 인버스 펑션이 존재한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를 보여야 되니까 함수 값이 하나 정해졌을 때 대응되는, 그러니까 x 값이 하나 정해져 있을 때 함수 값이 딱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잘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이면 되니까 함수가 잘 정의가 되어 있다. 뭐 함수라는 말을 이미 썼으니까 뭐 잘 정의가 되어 있긴 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는 우리가 x 값 하나 뭐 정해져 있을 때 y 값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거는 함수라고 부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x 값이 하나 정해지면은 대응되는 y 값도 함수 값, 뭐 함수라고 이미 계속 얘기했는데, 일단 대응되는 값이 하나만 있는 거, 그거를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의역에 있는 점 하나를 골랐을 때 대응되는 어떤 값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를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버스 펑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함수는 x는 gy, 그리고 정의역이 여기에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정의역에 있는 점을 하나 뽑았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정의역이 얘니까 얘가 이제 x는 gy 입장에서는 얘가 정의역이 되는 거고, 있을 때 대응되는 어떤 x 값이 딱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뭐 지금 y랑 x가 바뀌어 있어서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함수 값으로 나오는 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얘가 갖는 치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a, b니까 여기 안에 a, b가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런 x0를 잘 찾아주면 되는데 우리가 인버스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얘가 어떻게 단독으로 딱 존재하는 게 아니라 y는 fx라는 게 이미 잘 정의가 되어 있고 뭐 연속이고 strictly increasing 하니까 얘 성질을 잘 이용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y는 fx의 그래프를 뭐 이렇게 그려본다면 a, b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fa, 여기가 fb.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인버스 펑션이 잘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y0를 요 f 입장에서 치역에서 하나 고르면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을 하나 골랐을 때 우리가 a, b에 있는 점을 하나 딱 정해주면은 돼요. 그래서 이런 규칙을 모든 요 fa, fb 사이에 있는 이 y0, 임의의 y0에 대해서 이런 행동들을 계속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요거를 생각해주면 되죠. 요 y0가 여기에 있을 때 대응되는 요 점 하나. 이거는 딱 요 하나밖에 없겠죠. 왜냐면 연속이니까 IVP라고 하는 Intermediate Value Property에 의해서 대응되는 점이 반드시 하나 있을 거고 또 Strictly Increasing이니까 딱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x0를 어떻게 고를 거냐면 x0를 어떻게 고를 거냐면 어떻게 고를 수 있는지 물어보면은 x0는 fx0를 했을 때 y0가 되는 거로 골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일하게 하나가 정의가 되니까, 왜냐하면 우선은 지금 이렇게 유일하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말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 말이 유일하게 존재한다라는 건데 유일하게 존재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연속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연속함수면은 중간값 정리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반드시 하나 존재하니까 얘는 연속함수니까 연속이니까 뭐 중간값 정리든지 뭐 중간값 이 intermediate value property든지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하면은 어쨌든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건 알 수 있고, 근데 운이 안 좋으면 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뭐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은 y는 fx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요 치역에 있는 점 하나 골랐을 때 대응되는 x점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fx가 strictly increasing이니까 유일하다는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다는 거는 strictly increasing이니까 순 증가하니까 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절대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런 점들이 더 생긴 이유는 얘가 이렇게 감소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이제 strictly increasing이면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펑션이 잘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면은 되고, 두 번째로 strictly increasing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 그대로 gy가 이런 걸 만족할 때 이거인 거를 보이면 되는데, 우리가 또 f랑 g가 뭐 완전히 따로 노는 함수들이 아니라 하나가 다른 하나의 역함수니까 우리가 이제 얘를 만약에 뭐 x0 얘를 x1이다 라고 쓰는 순간 얘는 또 다른 요런 관계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요런 관계식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f가 strictly increasing인 거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strictly increasing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요 명제인데, 보여야 되는 건 y0가 y1보다 작을 때 x0가 x1보다 작다라는 거를 보이고 싶은데 뭔가 f의 성질을 잘 이용하고 싶으니까 f가 갖고 있는 성질은 strictly increasing인 거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왠지 얘 대우 명제를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의 대우 명제를 생각을 해보면 x0가 x1 이상이면 y0가 y1 이상이다라고 하는 건데 x0는 y 입장에서 f 입장에서 보면 y0는 fx0고 y1은 fy1이니까 이제 얘가 이제 요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y0가 y1 이상이라는 게 fx0가 fx1 이상이라는 건데 이거는 맞죠, 그렇죠? 이거는 참입니다. 요거는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f가 strictly increasing이니까. 원래 strictly increasing인 거를 보이려면은 저 등호들 다 뺀 거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쵸? 근데 뭐 x0가 x1이면 fx0랑 fx1은 똑같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 등호를 넣어줘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거이고 얘네 두 개 다 갖고 있으니까 x0가 x1이면 fx0가 fx1 이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x0가 x1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는 얘가 두 가지가 있죠. x0가 x1보다 크거나 x0가 x1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x0가 x1이면 fx0가 x1일 거고
x0가 x1보다 크면 fx0가 fx1보다 크니까 얘네 두 개가 다 합집합 해주면은 요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성립하니까 이거의 대우 명제인 얘도 성립을 해서 strictly increasing이라는 거를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연속인 거를 보이는 게 조금 더 곤란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연속인 거를 우리가 보여야 된다. 뭐 아무것도 없이 이제 정의만 가지고 증명하려고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티오렘 12.3이었네. 12.3에서 얘기했던 거는 얘가 모노톤이고 어떤 IVP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X가 정의역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F도 빠짐없이 구멍 없이 모든 점들을 다 가지면, 이러면은 우리가 연속이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모노톤인 거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방금 전에 증명한 게 strictly increasing이라는 걸 보인 게 모노톤하다는 거였고, 그다음에 얘가 IVP를 갖느냐, 그러니까 F G 입장에서 보면은 FA, FB에서 AB에서 어떤 점이 하나가 있을 때 대응되는, 그러니까 G 입장에서 보면 G가 뭐 X는 GY가 사실 그래프가 좀 뒤집혀 있긴 한데 YX를 이렇게 그리면 요 점들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FA, 여기가 FB, 여기가 B, 이렇게 있을 때 AB 사이에 있는 거, 여기서 AB는 이제 G 입장에서 보면은 X는 GY라는 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치역인 거죠. 그래서 AB 사이에 있는 점을 하나 골랐을 때 대응되는 점이 뭐 적어도 하나 있느냐 물어보는 게 IVP죠, 그렇죠? 뭐 하나 있을 필요는 없고 뭐 두 개, 세 개 뭐 있어도 상관없는데, 우리는 이미 얘가 strictly increasing인 거를 알고 있으니까 반드시 대응되는 점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AB 사이에 C를 하나 골라주면은 그냥 얘는 FC, 요 F라는 함수의 함수값. 왜냐하면 fx는 이미 잘 정의되어 있는 애니까. 얘는 x, y, y는 fx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A, B 사이에 어떤 점 하나 C를 골랐을 때 FA, FB 사이에 어떤 점 하나를 대응시킬 수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게 IVP인데, A, B 사이에 이제 얘를 이제 G 입장에서 보지 말고 다시 F 입장에서 보면 A, B 사이에 뭐 어떤 점 하나 있을 때 대응되는 거 하나 있냐 물어보면은 있죠, 그렇죠? 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뭔가 얘를 뭐 별표라고 한다면 점 하나 C가 뭐 하나 골랐을 때 얘를 그냥 이 별표다라고 골라주면은 이게 IVP가 얘기하는 게 바로 요거니까. 그래서 얘는 IVP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썼던 정리에 의해서 모노톤하고 IVP를 가지고 있으면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연속 함수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연속, 이 X는 GY 그릴 때 원래 이렇게 연속처럼 그리면 안 되긴 하지만 이게 불연속인 함수를 그리기도 힘드니까 이렇게 그렸는데, 사실 뭐 증명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성질들을 잘 알고 있죠 이미. 왜냐하면 우리가 역함수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할 때 X는 GY처럼 만약에 식을 직접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Y는 fx가 있을 때 이제 이거에 진짜 역함수를 찾아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호로는 이렇게 많이 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찾아야 된다고 하면은 Y는 fx 주어져 있으면은 XY 순서 바꾸고, 순서가 그 역할을 바꿔주고, 그럼 얘를 이제 Y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X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바꾸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식을 찾을 수가 있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예전에도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것 중에 하나는 역함수는 서로 Y는 X 대칭이다. 뭐 Y는 X 대칭. 그러니까 뭐 이런 뭐 Y는 fx라는 게 주어져 있을 때 이거에 역함수를
생각을 하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식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뭐 연속이다 아니면은 뭐 스트릭틀리 인크리징이다 이런 거를 이제 증명을 하는 게 그렇게 만만하진 않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이런 함수가 있을 때 뭐 x가 0보다 큰 쪽에서만 정의된 이런 함수 있으면은 이거 아마 뭐 하이퍼볼릭 코사인 이렇게 해서 배우셨을 텐데 뭐 이렇게 생긴 이거 역함수를 찾으라고 하면은 이거는 y는 x 대칭이니까 원점에서 여기 안 만난다고 하면은 뭐 이것도 다 따져봐야겠지만 그림을 그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뭐 대충 그리면은 그래서 얘도 뭐 증가하겠구나 뭐 아니면 뭐 연속이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는데 식을 찾으라고 하면은 단순히 그림만 가지고는 식을 절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아마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의 y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생각해서 뭐 근해 공식 이용해서 y를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찾을 때는 이렇게 식을 x, y 순서 바꿔서 그러니까 그림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대신에 그림은 알 수 있는 점은 얘가 이렇게 y는 fx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y는 x 대칭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대칭만 시킨 거니까 y는 fx가 연속이면은 이 연속인 게 뭐 어떻게 변하진 않겠죠, 그렇죠?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증가한다는 것도 잘 그림을 그려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이해할 때는 뭐 y는 x 대칭이라는 사실도 뭐 까먹으면 안 되고 대신에 뭐 스트릭틀리 인크리징이다 아니면 연속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때는 단순히 이렇게 그림만 가지고 원래 거 연속이니까 y는 x 대칭시켜도 연속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안 되겠죠. 뭐 대칭시켰을 때 뭐 당연히 뭐 원래 게 불연속이었으면은 대칭하기 전에도 불연속이었을 텐데 뭐 원래 있었던 게 불연속점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해석학적인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역함수가 잘 존재한다. 뭐 역함수도 연속이고 스트릭틀리 인크리징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해석학적인 도구들을 이용해서 해줄 수가 있겠죠. 질문 있으신가요? 있으시면은 이번 학기의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오늘 수업 빼고 기말고사 전까지 4번 정도 4번이 남아 있는데 22일, 14일, 19일, 31일 그리고 5일인가요? 내가 이제 기말고사인데 이때는 뭐 답안지 확인. 그래서 수업이 4번 정도 남아 있는데 제가 아마 오늘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수요일 전까지는 진도를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남은 2번의 시간 동안에는 제가 과제로 냈던 문제나 과제 뭐 문제 같이 풀어보고 아니면 과제 문제는 아니더라도 연습 문제 중에 일부를 같이 좀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뭐 수업 시간에 예제를 몇 개 풀기는 하지만 이게 내용을 아는 거랑 문제를 푸는 거랑은 또 완전히 다르진 않고 조금 그래도 노력이 필요하고 좀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에는 제가 과제나 아니면 연습 문제 중에 일부를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그 전에 혹시 이때 복습 뭐 어차피 문제를 풀게 되면서 복습은 자연스럽게 될 테니까. 그래서 요 마지막 주차에는 제가 뭐 이렇게 할 계획인데 혹시 그 전에라도 뭐 같이 풀어봤으면 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번에는 과제 채점도 좀 빨리 해서 아마 일요일까지인가요? 그럼 제가 월요일까지는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수요일까지는 할 거고 또 4번째 과제도 이번 주 중으로 올리고 뭐 이것도 제가 피드백해서 드릴 수 있게끔 할 텐데 뭐 그 이후
에라도 그 뭐 제가 이 마지막 주차에 같이 뭐 제가 임의로 문제를 골라서 풀 텐데 혹시 뭐 같이 풀어봤으면 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잘 뭐 못 풀겠다 싶은 문제들이 있으면은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문제들도 뭐 어떻게 푸는지 좀 같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뭐 이게 향후 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기말고사 때 되면 제가 또 뭐 공지사항 같은 걸 쓰긴 할 텐데 뭐 중간고사 때랑 바뀐 거는 없습니다. 다 똑같이 진행을 하고 채점도 아마 그때 제가 월요일에 시험 보고 화요일 저녁 때쯤에는 공지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어쨌든 화요일 저녁까지는 공지를 해서 수요일에 답안지 확인을 할 수 있게 이때도 수요일 날 꼭 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저번처럼 이렇게 스캔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이메일로 질문하셔도 되고 뭐 직접 오셔서 질문하셔도 되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에서는 역시 연속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특별히 연속 함수를 어떤 되게 좋은 구간 위에서의 연속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연속 함수가 갖고 있는 좋은 성질들 많이 있죠. 뭐 IVP라든지 뭐 중간값 정리라든지 뭐 볼차노 정리도 뭐 똑같은 얘기긴 한데 그런 좋은 성질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긴 하지만 구간이 좀 더 좋은 경우에 대해서는 연속 함수가 갖고 있는 더 좋은 성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함수를 생각할 때 얘가 어디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떤 함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이따가 뭐 예제 같은 거를 들긴 할 텐데 만약에 y는 뭐 fx는 x다 뭐 이런 간단한 함수를 예로 들어봐도 얘를 만약에 내가 이런 닫힌 구간에서만 생각을 한다, 닫힌 유한한 구간에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얘는 뭐 최대값 최소값도 뭐 잘 가지고 있고 최대값 최소값도 가지고 있고 뭐 최대값 최소값 가지고 있으니까 뭐 유계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똑같은 함수인데 내가 만약에 얘를 뭐 여기에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얘가 계속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최대 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최소값은 있긴 하지만 최대값이 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함수더라도 얘 정의역이 어떤지에 따라서 함수의 성질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좀 좋은 구간이다. 뭐 좋은 구간이 어떤 게 좋고 뭐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정의역이 조금 좋고 뭐 좋은 성질들을 잘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도 특히 우리가 연속 함수를 다루고 있는데 좋은 구간에서 정의된 좋은 함수, 뭐 연속 함수면은 좋은 성질들을 많이 갖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이제 구간이 좋다라는 게 뭐 어느 정도로 좋으면 뭐 좋다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을 텐데 어떤 좋은 성질을 갖는 구간이면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그 구간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번 13장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역시 어떤 연속 함수들이 갖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여기서 크게 세 가지의 정리를 이제 메인 티오렘이라고 해서 세 가지 중요한 정리들을 배울 텐데 첫 번째로는 바운디드니스 티오렘이라고 해서 얘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는 뭐 다 일단 자세히 증명이랑 이런 것들도 오늘이랑 뭐 다음 주에 걸쳐서 얘기를 할 텐데 그리고 이 정리만 먼저 소개를 하자면 fx가 연속이고 뭐 어떤 이제 좋은 구간에서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얘가 유계다라는 거를 증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연속 함수라고 해서 반드시 유계가 될 필요는 없죠, 그렇죠? fx는 x 같은 것만 생각을 해도 아까처럼 뭐 x가 정의역이 0에서 무한대까지로 정의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연속 함수긴 한데 유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구간에서 생각을 하면은 유계는 아닙니다. 뭐 아래로 유계긴 한데 위로 유계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유계가 아닌데
만약 우리가 인터벌 이 정의역을 조금 더 좋은 정의역에서 생각을 한다면 유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두 번째로 나와 있는 맥시멈 티오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연속이고 어떤 좋은 정의역에서 정의가 되어 있으면 fx는 그 구간 내에서 최대 최소를 가진대요. 얘도 만약에 이 구간이 이렇지 않고 만약에 이런 구간을 생각을 해보면 0일 생각해보면은 얘는 아까 그림을 그렸었던 것처럼 최대 최소 존재하죠, 그렇죠? 그리고 최대 최소가 되는 점이 요 0, 1에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y는 x 생각하면은 최대값은 1이고 최대값을 만들어주는 x값이 뭐냐라고 하면 1인데 그 1이 요 구간 안에 있죠, 그렇죠? 그리고 최소값이 0이고 최소값을 만들어내는 x도 0인데 걔가 이 정의역에 있죠. 그래서 이 정리가 얘기해주는 건 이건데 만약에 이거를 구간만 조금 바꿔서 열린 구간으로 생각해서 양 끝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니까 뭔가 최대값을 1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리고 이 최대값을 만들어내는 게 1이라고 x 입장에서 1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 1이 이 안에 없죠, 그렇죠? 0을 마찬가지로 해도 최소값이 뭐 인피멈 이런 얘기를 하면 0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0을 만들어내는 값이 이 구간 안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똑같은 함수인데 구간만 내가 뭐 닫힌 구간이랑 열린 구간으로 바꿨을 뿐인데 성질이 많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좀 좋은 구간이면은 뭐 이런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세 번째는 이거는 또 조금 더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니까 유니폼 컨티뉴이티라고 하는 뭔가 좀 더 연속보다 좀 더 강한 연속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이거는 넘어가기로 하고 이제 그때 소개하기로 하고,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계속 뭐 좋은 구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떤 좋은 구간에서 얘기를 할 거냐고 하면 우리가 컴팩트 인터벌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클로즈드 인터벌이라고 하면은 이거랑 같이 이제 오픈 인터벌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클로즈드 인터벌은 어떤 양 끝점을 포함하는 거, 양 끝점을 포함하는 구간. 그래서 이런 거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오픈 인터벌은 양 끝점을 포함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얘는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보다 조금 더 좋은 거. 그래서 여기에서 컴팩트 인터벌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얘는 그냥 이렇게 닫혀 있으면서 유한한 구간을 우리가 그냥 컴팩트 인터벌이라고 부를 겁니다. 양 끝점 포함하고 있고 구간의 길이가 유한인 거를 우리가 컴팩트 인터벌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3학년 과목 중에 뭐 위상수학 뭐 이런 과목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좀 더 일반적으로 정의합니다. 우리는 지금 1차원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고 구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2차원, 3차원에서는 이제 이런 구간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런 오픈이라든지 클로즈드, 컴팩트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더 일반적으로 정의가 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어쨌든 지금은 1차원 위에서만 다루고 있으니까 더 막 복잡한 정의 필요 없이 그냥 닫혀 있고 유한한 구간을 컴팩트 인터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런 A, B, 이게 닫힌 A, B 요거를 컴팩트 인터벌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이제 컴팩트 인터벌에서 정의된 컨티뉴어스 펑션은 어떤 좋은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지 아까 그 세 가지를 소개했는데 그거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바운디드니스 티오렘을 얘기를 할 텐데 이 컴팩트 인터벌이 갖고 있는 또 좋은 성질들이 있습니다. 뭐 계속 좋은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닫힌 구간 얘가
뭐 어떤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하면 이 구간이 뭐 어떤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얘기하기 전에 시퀀셜리 컴팩트라는 거를 정의합니다. 아까는 그냥 컴팩트 인터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컴팩트라는 이 형용사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아니고 그냥 요 통째로 얘기를 한 겁니다. 컴팩트 인터벌이 뭐냐. 컴팩트 인터벌은 그냥 닫힌 구간 A, B다. 어떤 집합이 1차원에 있는 어떤 수직선상에 있는 어떤 부분 집합이 시퀀셜리 컴팩트하다라는 얘기는 여기 안에 있는 걸로 수열을 만들었을 때 이 S 안에 있는 점들을 가지고 어떤 수열을 만들었을 때 그 수열이 어떤 부분 수열을 갖는데 S 안에 있는 점으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질 때 우리는 시퀀셜리 컴팩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말로만 써 있으면은 어떤 S라는 수직선상에 있는 어떤 부분 집합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마음속으로는 그냥 뭐 이런 구간을 생각을 할 건데 S라는 구간을 생각할 건데 내가 여기서 수열을 하나 만들어요. 뭐 아니면은 뭐 XN이 S. 그러니까 여기서 점들을 내가 아무거나 막 뽑아. 여기 안에 있는 점 X1, X2, X3, X4, X5 이렇게. 그래서 S 안에 있는 점들을 가지고 수열을 만들었을 때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런 수열을 내가 만들기만 하면은 어떤 부분 수열이 존재합니다. 어떤 부분 수열이 존재하냐면 이거의 극한을 생각하면은 수렴도 할 뿐만 아니라 C가 요 S 안에도 있어요. 요 성질을 만족하는 거를 요 성질을 만족하는 집합을 시퀀셜리 컴팩트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스펠링이 여기서 얘기했던 건 어떤 수열이 유계이기만 하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 뭐 이거랑 느낌이 비슷하죠, 그렇죠? 얘는 그냥 XN이 유계이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XN이 이렇게 바운디드이기만 하면 얘는 어떤 부분 수열이 있어서 얘가 그냥 뭐 어디론가 수렴한다. 어디로 수렴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디론가 수렴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어떤 집합이 시퀀셜리 컴팩트라는 얘기는 어떤 S라는 집합이 있을 때 S라는 그 집합 안에서 내가 수열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S라는 집합 안에서 수열을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는 S 안에 있는 점을 이제 뽑아서 뭐 X1, X2, X3, X4 이런 식으로 요 S 안에 있는 점들 가지고 이런 수열을 만들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수열의 모든 항들이 전부 다 S에 들어있을 때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어떤 부분 수열이 존재하는데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한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수렴하는 값도 이 S라는 집합 안에 있대요.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우리가 또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만약에 S라는 집합이 유계이면 그래서 XN들이 다 유계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하겠죠. 근데 유계라는 것만 가지고는 이 C가 S 안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왜냐면은 S가 유계이기만 하면은 XN 당연히 유계일 거고, 그렇죠? 왜냐면 이 유계인 집합 안에서 XN들을 내가 뽑아냈으니까 유계일 텐데 그러면은 요 볼자노 바이오-슈트라우스 티오렘에 의해서 이거 그냥 BW라고 하면 볼자노 바이오-슈트라우스 티오렘에 의해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거면은 유계면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S라는 집합이 6A이기만 하면 시퀀셜리 컴팩트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볼차노-바이오-슈트라우스 티어렘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는 6A이기만 하면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빠뜨린 게 뭐냐면 시퀀셜리 컴팩트라는 거의 정의를 다시 살펴보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점이 S라는 집합 안에 다시 속해야 돼요. 근데 단순히 볼차노-바이오-슈트라우스 티어렘은 수렴하는 값에 대한 정보는 알려주지 않죠, 그렇죠? 그냥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한다라고 끝나는 거지. 그 수렴 값이 뭐 어떻다, 뭐 어떤 집합 안에 들어있다, 뭘 만족한다 이런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요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6A라는 거에다가 뭔가 좀 더 조건을 추가해주면은 시퀀셜리 컴팩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얘기해 주는 게 이 13.1에 있는 시퀀셜리 컴팩트 티오렘입니다. 어떤 컴팩트 인터벌을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단순히 6A인 것뿐만 아니라 닫힌 구간을 생각을 한다면 걔는 시퀀셜리 컴팩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6A이기만 하면 안 돼요. 어떤 집합을 생각했을 때 그냥 뭐 이런 열린 구간 이런 거 생각하면은 얘는 시퀀셜리 컴팩트가 안 되는데, 이런 닫힌 구간을 생각하면은 시퀀셜리 컴팩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요거를 많이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컴팩트 인터벌을 생각하는 거의 장점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컴팩트 인터벌을 제가 계속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좋은 거에 계속 써먹을 거는 어떤 게 좋냐라고 하면은 이 닫힌 이 컴팩트 인터벌은 항상 시퀀셜리 컴팩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우리가 요러한 명제를 많이 쓸 텐데, 어떤 xn을 이 컴팩트 인터벌 a, b에 있는 점들로 뽑으면은 요 시퀀셜리 컴팩트 티오렘에 의해서 어떤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하고, 당연히 얘네들도 요 컴팩트 인터벌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겠죠. 왜냐면 부분 수열이니까. 근데 얘가 수렴할 뿐만 아니라, 첫 번째로 수렴할 뿐만 아니라 뭐 어디론가 수렴해서 C라고 하면은 뿐만 아니라 C가 여기 안에도 들어가요. 그럼 아까 우리가 6A인 거에 대해서는 시퀀셜 그냥 이 클로즈드 인터벌 말고 오픈 인터벌을 생각하면은 시퀀셜리 컴팩트가 안 되는데, 왜냐면 0, 1을 생각하고 n분의 1을 생각하면은 얘는 뭐 수렴하는 부분 수열 같죠. 왜냐면 이 자체가 수렴하니까. 근데 얘는 0으로 수렴하는데 0이 여기에 있진 않죠. 그래서 얘는 수렴하는 값이 다시 원래 구간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0, 1을 생각하면은 똑같이 1을 넣어줘. 이런 거 생각하면은 n분의 1은 0으로 수렴하고 n분의 1도 다 여기 구간 안에 들어가 있고 0도 이 컴팩트 인터벌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컴팩트 인터벌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길래 계속 좋다고 하냐라고 물어보면, 컴팩트 인터벌 안에서 수열을 하나 만들어내면 어떤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사실 수렴한다는 얘기는 볼차노-바이오-슈트라우스 티오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데 이런 점까지 존재한다. 이런 수렴하는 점도 다시 원래 구간 안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컴팩트니스 티오렘을 생각을 하면은 되게 이 시퀀셜리 컴팩트가 되게 좀 자기적인 것 같죠, 그렇죠? 왜냐면 컴팩트 인터벌은 우리가 그냥 뭐 별 어려움 없이 그냥 이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컴팩트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한 건 아니지만 컴팩트 인터벌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퀀셜리 컴팩트는 뭔가 좀 더 얘기하는 게 많죠. 컴팩트 인터벌은 단순히 어떤 뭐 유한한 구간이고 닫힌 구간이면 됐었는데, 근데 한 가지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되는데,
어떤 공간이 매트릭 스페이스라고 하면은, 매트릭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거리 공간이라고 부르는 건데, 어떤 거리를 줄 수 있는 공간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유클리디언 공간, RN 같은 거 생각하면 당연히 거리 줄 수 있죠, 그렇죠? 그냥 우리가 어떤 좌표 평면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렇게 하면 뭐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거 이용해서 거리 구하는 것처럼, 그래서 거리를 줄 수 있는 공간이면 컴팩트랑 시퀀셜리 컴팩트랑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팩트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시퀀셜리 컴팩트도 그만큼 당연한 겁니다. 언제 x가 거리라는 거를 줄 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거리를 줄 수 없는 공간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거리를 줄 수 없는 공간, 되게 이상하게 생긴 공간에서는 우리가 거리라고 하는 걸 줄 수가 없는데, 그런 공간쯤 가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한 상황을 생각을 해야만 컴팩트랑 시퀀셜리 컴팩트랑은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시퀀셜리 컴팩트를 되게 어거지로 정의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당연한 거다. 되게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막 이제 뭔가를 쓸 때 컴팩트 인터벌에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시퀀셜리 컴팩트를 이용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증명을 해야겠죠. 여기 아까 디어렘 13.1에서 얘기했던 게, 컴팩트 인터벌을 생각을 하면은 인터벌을 생각하면은 얘는 시퀀셜리 컴팩트다. 그래서 어떤 집합이 시퀀셜리 컴팩트인 거를 보이려면 첫 번째 두 가지를 보여야 되는데, 첫 번째로 뭘 보여야 되냐면, 어떤 보이기 전에 세팅을 해놔야겠죠. 어떤 A, B 사이에 있는 어떤 수열을 생각을 하고, 그렇죠? 수열을 이제 뽑아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보여야 되는데, 첫 번째로 어떤 부분 수열이 존재하는데, 어떤 부분 수열이냐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해야 돼요. 얘가 수렴한다라고 그랬으니까 그 값을 C라고, 이제 수렴한다라는 거를 보여야 되고, 두 번째로 얘가 다시 여기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여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얘는 우리가 뭐 증명할 필요 없이 볼자노 바이어-슈트라우스 정리에서 바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볼자노 바이어-슈트라우스 티어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6A이기만 하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한다라 그랬으니까, 얘는 그냥 6A면은 어떤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첫 번째 거는 바로 그냥 알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C가 정말로 A, B 안에 있냐, 이게 문제인데, 이것도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는 이유가 어떤 XNI도 당연히 A, B 안에 있겠죠. 왜냐면은 XN을 내가 A, B 사이에서 뽑았으니까 이거의 부분 수열은 XN 중에서 일부들만 고른 거니까 당연히 얘도 A, B 안에 있을 거고, 그리고 얘가 수렴한다는 것도 아니까 C도 이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조금 애매한데, 왜냐면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어도, 예를 들어서 뭐 얘는 0으로 수렴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등호를 넣어주죠, 그렇죠? 여기서 이게 등호를 넣어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도 등호를 넣어줘야 되니까, 얘가 이 양끝점을 포함을 해야 되는구나. 포함을 해야만 얘가 이 극한 값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어떤 C라는 걸로 수렴을 하면은 그 C가 다시 원래 구간 안에 들어가 있으려면은 우리가 처음에 구간을 생각할 때 양끝점을 포함하는 구간이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 증명은 뭐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뭐 크게 세 가지 정리를, 뭐 메인 티오렘이라고 하는 거 세 가지를 증명을 할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컴팩트 인터벌 위에서 할 텐데, 왜냐면 제목, 이 13장 제목 자체도 컴팩트 인터벌 위에서의 연속 함수니까
이제 그런 컴팩트 인터벌을 많이 이용을 할 텐데 그때마다 이 시퀀셜리 컴팩트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컴팩트라는 거는 클로즈드는 우리말로 닫힌 구간, 뭐 닫힌 집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픈은 열린 집합. 컴팩트는 우리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뭐 우리말 수학 용어로 막 많이 바꾸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아직도 옹골이라고 부를 거예요. 옹골. 진짜 거짓말 아니고 옹골 집합 이렇게 쳐보면은 컴팩트 인터벌 나올 겁니다. 나오나? 네, 옹골 집합하면은 뭐 컴팩트 공간 막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건 우리 말로는 옹골이라고 부르는데 뭐 용어의 좋고 나쁨을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옹골이란 말 많이 씁니다. 이거 많이 놀릴 때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커넥티드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우리말 그대로 연결 집합 뭐 이렇게 부르는데 컴팩트만 대응되는 우리말이 조금 웃기게 생겼습니다. 옹골 집합. 뭐 컨티뉴어스 펑션도 연속 함수, 뭐 디퍼런셔블 펑션도 뭐 미분 가능 함수 부르는 것처럼 우리말 용어는 옹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는 요 바운디드니스 티오렘을 증명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2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요 정리 하나가 있는데 fx가 연속이고 또 컴팩트 인터벌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면 fx는 바운디드래요. 유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로 유괴, 아래로 유괴 다 된다는 얘기죠. 아까 발레로 들었었던 것처럼 컨티뉴어스 펑션인데 컴팩트 인터벌이 아니면은 바운디드가 안 될 수도 있었죠. 만약에 fx를 x인데 뭐 이런 거에서 생각하면은 얘는 컴팩트 아니고 컴팩트 인터벌 아니고 그리고 뭐 바운디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연속 함수가 뭐 어떤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가 항상 바운디드인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적어도 어떤 컴팩트 인터벌을 생각을 하면은 유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할 텐데 규律법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이끌어내는 규律법을 이용을 할 텐데 그러면은 이제 fx 결론이 fx가 바운디드라는 건데 바운디드가 아니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바운디드라는 거는 사실 위로 유괴, 아래로 유괴 둘 다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첫 번째로 그냥 먼저 위로 유괴가 아니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위로 유괴가 아니라고 하자. x가 위로 유괴가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마음속으로는 어떤 fx가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fx는 x처럼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상황을 상상을 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보여야 하는 거. 이거는 fx가 연속이 아니다. fx가 어떤 점에서 모순을 찾아낼 건데 연속에서 모순을 찾아내면 되니까 어떤 점에서 연속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우리가 가정한 거는 fx가 위로 유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떤 점에서 연속이 안 되는 거를 보일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fx는 원래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모순이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떤 점이라고 했는데 이 어떤 점도 클로즈 인터벌을 a, b라고 할게요. a, b 안에 들어있는 어떤 점에서 연속이 안 된다라는 거를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 유괴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fx가
위로 유계가 아니니까 우리가 뭐 이 컴팩트 인터벌을 뭐 그냥 i라고 이름을 붙이면 위로 유계가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n에 대해서 x 이 구간 안에 있는 점을 어떤 뽑을 건데 어떤 걸 만족하냐면 이런 거를 항상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그런지 이제 바로바로 알 수 있으면은 괜찮은데 위로 유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for each n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fx가 위로 유계가 아니니까 어떤 점이 있을 건데 n보다 커지는 점이 반드시 하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숫자를 가지고 와도 어떤 m에 대해서 뭐 아무 n에 대해서 뭐 모든 m 아무 m에 대해서 그 m을 가지고 와도 어떤 그 구간 안에서 m보다 커지는 점이 반드시 존재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은 뭐죠? 이거에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모든 xi에 대해서 fx가 m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요거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다 적어보면 fx가 위로 유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의 정의가 뭐였냐면 뭐 어떤 m을 가지고 와도 fx가 m보다 커지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것처럼 fx가 위로가 유계가 아니니까 어떤 점 얘가 존재해서 뭐 앞에 이거 모든 m에 대한 얘기를 써줘야겠죠. 모든 m에 대해서 어떤 양수로 생각을 해주는 게 좋겠죠. 무한대로 가는 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다 써주는 게 좋겠죠. 모든 m에 대해서 얘가 존재하는데 어떤 점이 존재할 건데 어떤 점이냐면 그 점에서는 m보다 커져야 돼요. 그렇죠? 항상 어떤 m을 가지고 와도 그거보다 큰 fx가 존재해요. 이게 fx가 무한대로 간다. 뭐 수열 an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의 정의가 이랬었죠. 왜냐면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의 뜻이 뭐냐면 어떤 점에 대해서 이런 게 성립한다라는 이 명제를 부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x에 대해서 fx가 m보다 크다를 부정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기호만으로 나타내면은 네, 이런 건데 이거를 부정하면은 모든 이거에 대해서 fx가 m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죠.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뭐랑 동치냐면 모든 x에 대해서 fx가 m보다 작다라는 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fx는 이러면은 유계가 되는 거죠. 이러면 유계죠, 그렇죠? 이 얘기가 딱 유계랑 위로 유계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우리가 위로 유계 아니라 그랬으니까 모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 x가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다 뭐 1보다 작다라는 거를 부정하려면 누가 모든 x에 대해서 fx가 다 1보다 작아라는 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말이 틀렸다라는 걸 보이고 싶으면 1보다 큰 점이 하나 존재한다는 걸 보이면 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떤 x가 존재해서 fx가 m보다 크다 이거의 부정이 모든 x에 대해서 fx가 m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를 아까 모든 m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모든 m에 대해서 그래서 요 m을 그냥 n으로 바꾼 겁니다. 모든 각
어떤 자연수 1 하나 고르고 x1을 어떻게 고를 거냐면 fx1이 1보다 크게 고를 거예요. 이에 대해서도 x2를 어떻게 고를 거냐면 fx2가 2보다 커지게끔 고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열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모든 m에 대해서 했던 거를 이제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1일 때는 내가 x1을 i에 있는 어떤 걸 고를 건데 어떻게 고를 거냐면 fx1이 1보다 커지게 고를 거예요. 이거는 항상 할 수 있죠. 왜냐면 이런 x1이 없으면은 다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니까 모순이죠. 그렇죠? 저희는 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x2를 어떻게 고를 거냐면 fx2가 2보다 커지게끔 고를 거예요. 이것도 항상 x2를 고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x2가 하나도 없으면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는 모든 i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다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짓을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어떤 수열을 만든 거죠. 그렇죠? 어떤 수열을 만든 거냐면 어떤 수열을 만들었는데 i에 있는 어떤 수열을 만든 건데 어떤 수열이냐면 fxn이 n보다 커지는 이런 수열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수열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수열을 이제 이따 자세히 볼 텐데 우선은 xn은 내가 컴팩트 인터벌에서 뽑았으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i는 컴팩트 인터벌이었죠. 컴팩트 인터벌에서 뽑았으니까 아까 시퀀셜리 컴팩트 티어렘에 의해서 컴팩트 인터벌에서 어떤 수열이 뽑혀져 있으면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얘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데 얘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데 뿐만 아니라 C가 이 I에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부분 수열이라고 하는 것도 xn의 일부니까 우리가 xn을 어떻게 골랐냐면 fxn은 n보다 크게끔 골랐는데 저 부분 수열에 대해서도 요게 성립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분 수열은 x1, x2, x3, x1, x2, x3, x4, x5 이렇게 쭉 가는 애들인데 그것들 중에 일부를 고른 거죠. 뭐 x1, x1, x5, x7, x13, x20 뭐 이렇게 고르는 애들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도 요게 항상 성립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당연히 얘도 무한대로 가겠죠. 요 첨자들도. 왜냐면 첨자들 원래 xn에서도 n을 무한대로 보내니까 그것들 중에 일부를 고른 ni들도 무한대로 가겠죠. 요게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요거의 극한을 생각할 텐데 얘는 무한대가 됩니다. 그렇죠? fxni가 항상 ni보다 큰데 얘가 발산하고 있으니까 얘도 발산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C가 i에 있으니까 요 점에서는 연속이에요. 그래서 f가 만약에 연속이라고 하면은 얘는 연속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얘로 갑니다. 그렇죠? 이거 그 얘기했었죠. 그 만약에 xn이 a로 수렴하고 f가 a에서 연속이면 제가 정확히 번호는 잘 기억 안 나는데 얘가 a에서 연속이면 fxn이 fa로 간다. 뭐 이런 정리가 있었죠. fc로 수렴을 해야 돼요. 연속을 아직 쓰면 안 돼. 근데 얘는 아까 무한대로 간다라 그랬는데 fc는 얘는 유한한 값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속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사실 정리들을 많이 썼는데 그리고 또 반대로 해요. 지금은 위로 6A가 아니라고 했는데 반대로 그거는 마이너스 fx에 대해서 하면 되겠죠. 아래로 요거 관련해서는 마이너스 fx를 생각하면은 아까 우리가 보인 거는 위로 6에다까지는 보인 거죠. 그렇죠? 얘가 위로 6에니까 fx가 마이너스 k보다 커서 아래로 6에도 같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얘도 연속이니까. 그래서 뭐 아래로 6에인 거는 잘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보인 거는 f가 위로 6에가 아니면, 위로가 6에가 아니면 어떤 점에서 연속이 아니다라는 거를 보일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보였냐면 이렇게 규류법을 이용을 해서 위로 6에가 아니니까 우리가 결국 잘 생각한 거는 요거죠. 요거 사실 핵심은 이거죠. 모든 각 자연수 n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수열을 만들어낼 수가 있냐면 fxn이 n보다 커지는 요 수열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요 수열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fx가 위로 6에가 아니니까. 위로 6에가 아니면 왜 이런 수열을 항상 만들 수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해서 요런 논법을 다음 시간에도 쓸 겁니다. 그 맥시멈 티어렘에서 최대값 최소값 갖는다라는 걸 얘기를 할 때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위로 6에가 아닌 경우에는 왜 이런 수열을 항상 만들어낼 수 있는지 뭐 잘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로 6에가 아니면 어떤 m이 주어지더라도 어떤 숫자가 주어지더라도 내가 그 fx가 그 값보다 커지게 하는 정의역에 있는 x를 항상 뽑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x가 존재해서 fx가 n보다 크다. 이거의 부정은 모든 x에 대해서 다 fx가 n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얘가 주어지더라도 우리가 x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려면 요 존재한다는 것도 이 m이라는 숫자에 의존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각 n에 대해서 어떤 숫자가 정해질 때마다 내가 xn이라고 하는 새로운 숫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떤 숫자냐면 그게 정의역에서 뭘 고른 거냐면 fxn이 n보다 커지게끔 하는 n을 잡은 거다. 그래서 1일 때 x1을 fx1이 1보다 크게 n이 2일 때는 x2라고 이름을 지어서 fx2가 2보다 크게. 그래서 모든 자연수마다 우리가 대응되는 어떤 i에 있는 어떤 원소를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xn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은 fxn이 n보다 크게끔 하는 이런 걸 항상 잡을 수 있다. 그러면은 컴팩트 인터벌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하고 그 수렴하는 값이 그 구간에도 존재합니다. 근데 얘가 우리가 xn을 어떻게 잡았냐면 무한대로 가는 애로 잡았으니까 fxn이 n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얘 fxn은 발산하겠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오른쪽에 있는 게 n이니까 n은 당연히 발산하고. 그래서 요 수렴하는 부분 수열에 대해서 xn이 어떤 무한대로 가는데 우리가 만약에 C에서 연속이었다라고 하면은 모순이 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는 연속 x라고 하면 불연속 연속이 아니다. 그래서 연속이 아닌 점이 존재하니까 이제 모순이 되는 거죠. 연속이라고 가정했는데 C에서 불연속이 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이용을 해서 맥시멈 티오렘이랑 조금 더
컴팩트 인터벌에서 연속 함수가 갖는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